북한의 전후 복구. 폐허가 된 북한 땅. 3년간의 전쟁으로 북한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은 50년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휴전 발효 1분 전까지 끊임없이 공습을 했다. 전쟁 기간에 북한 땅으로 투하된 폭탄의 양은 2차 대전 태평양전쟁 4년 동안 각 나라에 투하한 폭탄 양과 맞먹으며 독일에 투하한 폭탄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다. 1제곱킬로미터랑 평균 18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니 북한 땅은 그야말로 가루가 되었다.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던 북한의 인구는 800만 명 정도로 급감하게 된다. 물적 피해도 상당했다. 폭격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위와 돌뿐이라서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는 말조차 나돌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1953년의 공업 생산량은 1949년의 60%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도 상당수의 군수물자가 포함된 것이었다. 농업 생산의 피해도 엄청났는데 폭격으로 댐과 저수지 등의 관계시설이 파괴된 게 큰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전체 경작지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경지 면적은 20분의 1이 줄어들어 1953년의 농업 생산은 1949년의 4분의 3 수준에 머물렀다. 뭐 대신 인구도 그만큼 줄었으니. 여기에 주택과 각종 시설물들도 폭격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미국은 초가집 한 채 남아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호언을 할 정도였다. 전쟁을 일으킨 대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북한 주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4명 중 1명꼴로 사망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 정권은 가장 먼저 경제복구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쟁이 끝난 1953년 8월 북한은 거국적인 회의를 열었다. 전쟁을 총결산하고 전후 경제복구의 기본 방향을 세우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절대 권력자로 입지를 굳히게 되고 호칭도 장군에서 원수가 됐지. 소련식 경제계획을 모방한 3단계 발전 방안을 내놓게 된다. 1단계, 먼저 1년 동안 쓰러진 건물을 세우고 부서진 도로를 정비한다. 복구사업에 중공군이 투입되기도 했다. 2단계, 다음 3년 동안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한다. 3단계, 나머지 1년 동안 공업화의 토대를 이룬다. 김책 제철소의 모습이다. 대충 이런 구성이었다. 됐어. 이카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어. 공업화는 이왕이면 중화학공업 위주로 가고자 했다. 이미 1930년대 소련에서 스탈린은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면서 중화학공업을 우선시해 자립경제의 기초를 세운 바 있었다. 김일성도 그걸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다.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부터 날래 발전해야 한다우. 하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당장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빠듯했던 북한이었다. 수령동지, 기카면 인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공업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기래? 결국 북한은 절충안으로 결론지었다. 그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농업과 경공업에도 적절히 투자하는 쪽으로 하자우.